교재 67쪽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는 53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수물의 그 수질이 얼마나 좋은지 쟤는 몇몇 변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4개의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평균 호수물의 평균 수은은 농도가 얼마나 될까? 수은이 많이 있으면 위험하죠. 그 다음에 이 물이 알칼리냐 아니면 산성이냐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 3년간의 표준화된 수은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중에 몇몇 이 변수 사이의 산점도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점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뭔지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관이 있다면 양이냐 아니면 음이냐.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A번의 그래프는 가로축에는 이제 호수물의 이 산도입니다. 산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이쪽 세로는 평균 수은 농도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천천히 경향이. 이런 경향들이 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뭔가 조금 이 산도가 증가하면 이렇게 그 평균 수은 농도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 음의 이런 직선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도가 증가하면 수 낮아지는 경향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이 수평적이 알칼리 농도입니다. 그리고 세로는 평균 수은 농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곡선적으로 뭐 감싸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음의 연관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약간 강한 곡선으로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보면은 요거 하나는 이 수은 농도가 얼마입니까? 1.1mg이죠. 그래서 높습니다. 여기서 알칼리 농도도 얼마입니까? 90으로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값은 수은 농도로 보면 이상점이 아니죠. 왜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알칼리 농도도 여기 보면 90 정도 되는데 요거로 보면 이상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어떻습니까? 전체에 보면 떨어져 있죠. 그런 면에서 이것은 이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점. 그래서 이 산점도에서 보면 이상점이다. 그 다음에 음의 연관이 있고 알칼리 농도 높아지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C번 그래프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산도가 있고 알칼리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이제 산도가 증가하면서 곡선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양의 연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년간 표준화된 수은 농도와 그리고 이 평균 수은 농도 사이에는 이런 직선 관계가 있죠. 상당히 강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 평균이나 주황값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중심, 가운데 성향 이런 거를 요약하는 거고, 그다음에 데이터 얼마나 퍼져 있나 요약하는 것이 표준 편차 또는 4분의 수였어요. 그러면 우리 두 개의 양적 변수가 연관이 얼마나 강한지 또 방향은 어떤지 그런 거를 요약하는 이런 수치통 계량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소개하는 상관관계입니다. 상관관계.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계산하려면 계산기로 하면은 좀 상당히 좀 수고스럽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계산하는데 컴퓨터로 계산하는 상관관계가 표본에서 계산하면 R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모집단에서 계산한 거는 이 로로 할 겁니다. 로로 기호단. 보통 우리는 모집단에서 계산 잘 안 하는데 표본에서 계산할 때는 각 변수의 지점수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한 변수의 이 지점수, 또 다른 변수의 지점수 계산합니다. 그래서 곱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이제 나누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만약에 그림으로 좀 설명하면 데이터들이 이게 이제 x축이고 y축인데
데이터들이 뭐 이제 이렇게 존재한다.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x가 증가하면 y도 같이 증가하는 이 양의 연관이 있죠. 양의 연관. 어떻게 하느냐면 x를 표준화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x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평균 닦는 거죠. 그러면 x 값들을 어떻게 해요? 표준화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y 값도 어떻게 평균을 놓고서는 표준화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x 바인 거, 여기는 y 바인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점을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있는 점 어떻습니까? 여기 이쪽에 평균보다는 좀 오른쪽에 가 있어서 이 편차 계산하면 플러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값은 y축 측면에서 보면은 높아요. 그래서 여기도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와 플러스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게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곱한 것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한편 이 값을 생각해 볼까요? 이 값은 x값 평균보다 작아요. 따라서 음수가 되겠죠. 이 값은 y의 평균보다 작아요. 그래서 또 음수가 되죠. 둘 다 곱하면 뭐가 됩니까? 다시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양의 연관이 있는 것들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돼가지고 이 전체 값이 뭐가 되는 거죠? 플러스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의 계산을 하면 이와 같이 양의 연관이 있는 것은 이렇게 플러스가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런 값들이 이런 쪽에 좀 있다. 2사분면, 4사분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값은 x쪽은 이 평균보다 커서 플러스죠. 그럼 y쪽은 어떻습니까? 평균보다 작죠. 마이너스예요. 이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항목을 자꾸 더하는 거죠. 이쪽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x쪽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죠. 그럼 y쪽으로 보면 플러스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음의 연관이 있는 것들은 자꾸 음수인 걸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지금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구해봅시다.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용하려면은 상당히 좀 절차가 많습니다. 자, 그걸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새로 시트 하나를 열어야겠죠. 그렇죠? 시트를 열고 여기서 뭘 선택해 됐어요? 이 구글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스프레드시트를 엽니다. 그래서 빈 시트를 하나 열어요. 빈 시트. 그렇죠? 열어요. 그리고 이제 작업하기 편하게 나란히 놓겠습니다. 끄집어내서. 그리고 이제 끄집어내서 나란히 놓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려면은 이꼴 하기 전에요. 여기는 주소를 먼저 복사해 볼까요? 여기는 주소. 이 주소가 다운표로 다 감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꼴 임포트 데이터 그리고 가로 안에 복사해 넣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그래서 그 주소에 있는 거를 불러온다 이런 뜻이죠. 이제 엔터키를 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됐죠. 자, 그러면 이 재선에 출마할 때 이 지지율과 득보줄 사이에 우리가 상관관계를 그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다 읽었죠. 그래서 여기서 시트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만들었죠. 그럼 첫 번째 시트로 와가지고 우리는 시트에 C열과 D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복사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두 번째 시트에다가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복사한 다음에 여기 셀 A14에다가 여기다가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어떤 것의 평균이죠? 여기 있는 지지율에 대한 평균. 이거 이제 추천해 주는 거 있죠? 이거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거 탭키를 치면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탭키. 그 다음에 이 아래다가는 표준 편차를 계산하겠습니다. 표준 편차는 STD EV인 거죠. 여기. 그래서 여기도 A2부터 A10이 맞죠? 그래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그 득표율 차이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그냥 끌어 잡아당기면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더블 클릭해 보면 어디 계산하는지 알 수 있죠. 빠져나오려면 이스케이프 키 뭐 아무데나 누르면 됩니다. 네, 이것도 똑같이 표준면적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여기다 표준화를 하겠습니다. 표준화. 자, 표준화라고 할까요? 표준화. X 표준화. 표준화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꼴 우리는 그 가로 열고 요 값을 빼주는데 평균을 빼줘야죠. 평균을 빼주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이 달러 기호를 넣으면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죠. 달러 고정돼서 항상 이 평균을 빼줄 겁니다. 그리고 평균 빼준 거죠. 나누기 뭘로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표준 편차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떻게 해요? 여기도 달러가 있어야 되죠. 달러가. 여기도 달러 A, 달러 15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뭐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끌더라도 고정되게 그 값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화 됐죠. 요거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 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49에서 A14를 빼고 또 여기는 A15를 나눴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제 Y 표준화를 하겠습니다. 자, Y 표준화. 자, Y 표준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꼴 가로 열고 요거 마이너스 뭡니까? 마이너스 요거죠?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달러가 필요하겠습니다. 전부 다 고정돼서 계산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가로를 닫고 나누기 표준 편차 나눠야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달러가 다 필요하죠? 달러가 이렇게 고정돼서 그리고 엔터키를 칩니다. 이렇게 다 완성됐으면 뭐 확인이라면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이 표준화된 거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 계산합니다. 계산. 그래놓고 다 이제 곱하는 거 똑같이 했으니까 자동 완성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다 이제 그 두 개씩 곱한 겁니다. 그리고 곱한 거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다가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합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이거 이제 받아들이려면 엔터키 치면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합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 상하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다 더한 거를 뭘로 나눠야 돼요? 여기다 이거를 그냥 더하지 말고 나누기 총 11개니까 10으로 나눠야겠죠? 그럼 이게 0.86이고 그것이 우리가 계산한 상응입니다. 자, 이거를 지금 좀 수고스럽지 않게 하려면 여기다가 코릴레이션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넣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요거죠. 그 다음에 콤마하고 한 칸 띄어서 두 번째 데이터. 이렇게.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키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공식을 이용한 거랑 단계별로 한 거랑 같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0.86 지금 여기서 보면 이 0.86 계산을 다 했죠? 직접 계산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이제 더 하면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 시트로 가서 아니죠. 다른 거 해야 되겠네요. 파일에서 세문서를 만들어요. 세문서. 세문서를 만드는데 시트를 만들어요. 시트를. 그래 놓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있는 이 호수에 대한 거는 요 데이터죠. 그래서 여기서 equal import 데이터 해서 요 호수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다 돼 있죠. 이렇게. 자, 여기서 구하려면 우리는 여기서 에버리지 여기 보시면 에버리지 수은 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pH는 여기 있죠. 두 개. 그러니까 D하고 G 또는 뭘 그 다음에 알칼리 농도하고 여기 이렇게 하나씩 해보면 자, 첫 번째 에버리지 수은 농도와 그 pH에 해보겠습니다. 그럼 두 개는 D하고 G죠. 그래서 요 아래에다가 여기 보면 자 이꼴 상관관계를 구하는데 이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D2부터 어디까지예요? D2부터 D54까지죠. 그렇죠? 이렇게.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G2부터 G54까지죠. 이렇게. 그래서 엔터키를 치면 마이너스 0.575 마이너스 0.575인데 반일을 하면 마이너스 0.58 아닙니까? 지금 같은 식으로 3개 더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0.5고 0.7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계산한 이 상관관계는 사실 마이너스과 1 사이입니다. 이론적으로 이 상호관계는 항상 이 사이에 있게 되는데 이건 뭐 증명하기는 우리 교재 수준 벗어나죠. 여기까지 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수치가 부호가 중요한데 양의 상관관계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한 변수 정 다른 것도 증가하는 이런 거랑 관계 있고 반대로 상관관계가 음수잖아요. 그러면은 x가 증가하면 하나가 증가 다른 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 또는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직선관계 강해집니다. 자, 이 상관관계를 계산했는데 두 변수의 관계가 아까 방향이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플러스가 나오면 양의 연관, 마이너스가 나오면 음의 연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또는 1에 가까울수록 직선관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0에 가까우면 직선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상관관계 아래는 단위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계산할 때 x 빼기 x바 그리고 이 여기에 표준에도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 아래 위에 단위가 어떻습니까? 같잖아요. 그러니까 단위가 상황 계산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같은 거 나눠버리니까 이 척도와도 무관한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관관계 대칭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y 빼기 y바, 그 다음에 sy, 표지편자 하게 되면 이 두 변수 바꿔도 똑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집단도 같은 성질을 갖고 있겠습니다. 자, 이거 아래 있는 거는 수업 시간에 들고 얘기하겠습니다.